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집중 감찰과 복무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직위해제합니다. 맹청장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충북경자청을 압수수색해 맹청장의 휴대전화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비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맹청장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맹경제청장의 경우는 본인이 조직에 지금 그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제도에 따라서 직위 해제를 디스커버리 펀드의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진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수사 관련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윤 원장 스스로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서 충북도는 9개월 넘게 기소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는 그 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검토해 나갈 텐데. 산하 기관장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에 충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충북연구원 등 산하기관 14곳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입니다. 또 본청을 포함한 직속 기관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복무 점검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응급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응급실 운영 중단 사태가 일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진료 파행은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대학교 병원이 일시적으로 일반 응급진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응급뿐만 아니라 대동맥 응급 환자까지 포함해 14개 중증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문도 공지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도내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넘는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급한 대로 지난 2월부터 응급의학과 소속 교수와 전문의 6명이 돌아가며 응급실 진료를 맡아왔지만 최근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번 같은 상황도 지난 주말도 그렇고 한부 선생님이 이제 좀 병가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빠지면서 이게 아무리 이제 스케줄을 짜봐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문제는 이 같은 응급진료 공백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오는 14일에도 야간 시간대 응급진료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응급실 진료전담 의사 채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도 이제 채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각 응급실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진료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이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어서 하반기 충북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접수하지 않아 재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지역 의료 기반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처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친일 청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부정해온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등의 연이은 뉴라이트 인사 임명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이는 짓이라며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충북경찰청이 오토바이 폭주족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내 주요 도로에 경찰관 100여 명을 투입해 폭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륜차 폭주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 철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데 의외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탈퇴나 사업 지연, 무산에 따른 투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 투자를 결정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가능한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내용증명권을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따라서 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만약에 후회하거나 이런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은 그 30일 이내에 철회권을 꼭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금 등을 시행사 계좌로 받는다면 의심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탁 계좌나 은행의 별도의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의 계좌를 그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이 사업이 정상적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협동조합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민간 임대주택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에서 또 무더기 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10시간 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건데요. 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늑장 재난 문자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북이면 33개 마을에서 수돗물 단수 또는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체 51개 마을의 절반이 넘습니다. 사정이 심각한 1,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9개 마을에는 비상급수 차량이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농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밥을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옷을 빨 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는 일이 많죠. 세탁도 해야 되고 전화해봤더니 뭐 검사 중이라고 어디서 저기 이상이 있는지 모른다고. 수돗물이 끊긴 음식점들은 인근 지역에서 물을 길어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물은 편의점 생수를 사서 썼습니다. 설수차는 공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뭐 몇 시에 복구가 된다든지 연락 주기로 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요. 내수에 사는 직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물도 떠다가 밥도 했고요. 국도 끓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사의 소 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선풍기 바람으로 찜통 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에도 늑장 대초로 원성을 샀습니다. 단수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새벽 2시쯤인데 단수 안내 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발생 6시간이 지난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거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문자가 떴어요. 근데 그게 아침 늦게 떴거든요. 늦게 떴으니까 저희는 그거를 모르고 새벽에 일을 나가니까 대비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청주시는 정확한 단수 경위와 지역을 파악하고 이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지역에서 직경 300mm 상수도관 접합부의 이탈을 발견해 단수 발생 11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주 동안 2025 대입 수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단위 학교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수시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대입 상담 관련 외의 행정 업무를 최소화해 진학 안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 상담 기간 중에 고3 교무실 격려와 대입 상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공교육 진학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청주 지역 학원비가 4년 만인 오는 1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의 교습자에게 적용되는 교습비 조정안을 어제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학원연합회는 청주 지역 교습비를 15.8%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인상률을 10.5%로 낮춘 교습비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습비 인상률은 교습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천수만 해안의 절견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와 통유리 바닥으로 된 홍성 스카이타워가 서해안의 대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뒤 2달 만에 5만 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천수만 앞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솟은 전망대, 천수만 해안의 절경과 서해 갯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닥이 통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로 발길을 옮기자 타워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듯합니다. 지난 5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홍성 스카이타워입니다. 바닷가에 전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올라와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딸하고 외손녀하고 같이 와서 더 좋고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65m, 아파트 18층 높이 초대형 전망시설로 타워 상층부에는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통유리 바닥으로 스릴을 느끼며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낙조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하늘이 점차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붉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어두워지자 타워는 한층 더 존재감을 뽐냅니다. 256가지 색을 표현하는 특수 조명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낮과 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타워에는 석 달도 안 돼 5만 명이 다녀가 새로운 서해안의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남당항 해양분수공원과 놀궁리 해상파크 등 주변 관광 명소들과 이어져 더 많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탁 트인 서해바다와 어우러진 명품 낙조를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홍성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홍성구는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140억 원을 투입해 서부 해안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과 속동 스카이브리지 조성 사업 등 해양 관광벨트를 완성해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충북 지역 올 2분기 건설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충청권의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 2분기 건설 수주액은 2조 1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6억 원보다 174.5%가 증가했습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감소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303.9% 증가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충북의 건설 수주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총의 10m에서 은메달을 딴 단양 출신의 김예지가 미국 NBC 방송이 선정한 파리올림픽 화제 10대 스타에 뽑혔습니다. MBC 방송은 김 선수를 두 번째로 소개하며 온라인상에서 팬들로부터 사격 실력과 스타일로 화제가 됐다. 007 저리 가라 할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선수는 특유의 시크한 표정과 사격 실력 등으로 일론 머스크로부터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에서 세계 금메달을 딴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 홍승진 총감독과 임동현 코치도 함께한 환영식에서 김영환 지사는 김 선수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개인과 단체, 혼성 단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가을 무가 신설돼 충주 지역 농가들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NH농협 손해보험 충북총국은 재배 면적이 넓은 충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보험 가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장되는 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